네, 안녕하세요. IBM의 박형근 실장입니다. 오늘 굉장히 여기 오신 분들은 이렇게 그 운이 많이 따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밖에 굉장히 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안전하게 잘 만날 수 있었던 거는 여러 가지 운이 잘 따라준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국내에서 한 번도 소개드린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IBM의 인공지능 기반 의 새로운 데이터 보안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사실 기업 내에서 지켜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그죠? 기업 내에서 소위 말하는 돈을 만드는 서비스, 그죠? 돈을 만드는 서비스를 지켜야 되겠죠. 또 다른 하나는 돈이 되는 뭘 지켜야 돼요? 데이터, 그죠? 데이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뭐 크라운 졸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보안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뭐가 피해를 받는 거죠? 내 데이터 관점에 피해를 받는 겁니다. 그죠? 뭐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든 기업 정보가 유출이 되든 일단은 중요 정보가 나간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들도 중요 데이터를 획득한 다음에 뭘 하죠? 협박을 합니다. 그죠? 바로 현금화해요. 야, 이 데이터 그냥 푼다 이러면서 데이터에 대해서 유출한 다음에 돈을 갈취하는 그러한 시도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데이터 보호하는 상황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클라우드로 이제 자꾸만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노력들, 소위 말해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 하에서 계속적으로 데이터의 경계가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정해진 바운더리에서 딱 그것만 보면 됐었는데 계속적으로 데이터 바운더리는 확대가 되고 있죠.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는 사실 거기로부터 오는 보안 사고의 위험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치료해야 될 비용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섀도우 IT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일하게 섀도우 데이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섀도우 IT가 있으면 뭐 그냥 그 해당 부서에서 법인카드로 서버만 구매하겠습니까? 그 서버에 뭘 올려놔요? 데이터를 올려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섀도우 IT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섀도우 데이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파편화되고 계속적으로 흘러나가는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시성을 확보하고 보지 않으면은 사실 이러한 리스크들을 대응하는 것,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기도하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죠? IT가 보통 무속이 가깝다고도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고 일어나지 마라, 사고 일어나지 마라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시성을 확보하고 가시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대응 조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느냐? 명확하게 자신 있게 우리 데이터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업은 사실 흔치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그런 모든 통제를 프로세스를 풀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클라우드에 새로운 자원을 신청을 하고, 그죠? 신청하는 그런 워크플로우 내에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은 인프라가 배포가 되고 배포가 되면 개발자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신청할 때 이 데이터에 중요 데이터가 올라가는지 개인정보가 올라가는지 신용정보가 올라가는지 표시를 다 해요. 표시를 다 하고 개인정보나 신용정보가 올라가면 당연히 암호화된 스토리지 부여하고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서버를 할당해주고 DB 연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관리적인 부분과 프로세스적으로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개발자가 신청한 이 신청서대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쓰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직접 들어가서 데이터를 일일이 까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 특히 데이터의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 그 다음에 데이터에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 특히 데이터 사용 측면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소스 데이터가 있고 그 소스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동기화해서 일부 치환해가지고 또 다른 데이터셋을 만들고 또 다른 데이터셋도 같은 데이터 형태가 아니라 원천 소스는 RDB였으면 그 다음 변형된 거는 빅데이터 플랫폼이고 또 한 가지는 NAS를 쓰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셋으로 이제 파편화되면서 실제 사용자들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도구로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큰 그림상에서 우리가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적절하게 잘 통제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사용자나 개발자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쓰겠습니다라고 한 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까지는 우리가 데이터 보안 그러면은 딱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어떤 포인트를 얘기하냐면은 암호화. 그죠? 다 중요 정보는 암호화하셨죠. 그죠?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암호화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뭘 하냐면은 소위 말해서 접근 통제, 모니터링. 그래서 데이터 사용하는 측면에서 접근 통제하고 모니터링하고 합니다. 암호화 모니터링의 통제 영역은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알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하려면 알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암호화 모니터링은 딱 정해진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 세계는 정해진 바운더리 내에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 다단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데이터 보안을 얘기할 때 암호화와 모니터링만 얘기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탐지, 분석, 대응 영역까지도 이제는 데이터 보안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BM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5가지 영역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을 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가디엄 인사이트라고 하는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IBM 시큐리티 가디엄 인사이트라는 솔루션은 중앙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에 있는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리스크 스코어링 합니다. 실제 사람이 각각의 트랜잭션을 다 볼 수 없겠죠. 그래서 각각의 트랜잭션을 인공지능이 보고 리스크 스코어링을 합니다. 이게 적절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상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리스크 스코어링해서 이벤트를 쭉 만들어내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 사용할 때 리스크 포인트가 미디엄 이상 하이다 그러면은 얼러트를 날립니다. 얼러트를 날려서 실제 이 보안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데이터 트랜잭션을 보지 않더라도 데이터에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를 넘나들어서 하나로 통합하는 단일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구글, AWS, 애주어 등등의 여러 가지 클라우드 플랫폼들, 그 다음에 온프라미스 기존에 쓰고 있던 스트럭처와 그 다음에 넌 스트럭처,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들까지 다 아우르는 전체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스코어링하고 그 다음에 이슈를 분석합니다. 이슈를 분석한 다음에 분석된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티켓팅 시스템과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북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흡사 뭐와 같냐면은 용어들을 보면은 뭐와 같다고 느끼세요? 네, 통합 보안 관제 시스템이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맞습니다.
데이터 관점에서의 통합 보안 관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DB 레벨의 데이터 레벨의 트랜잭션을 분석을 해서 위험한 사항들을 식별을 해내고 식별될 내용을 얼러트해주고 얼러트된 내용들을 소위 말하는 SOA라는 관점에 티켓팅해주고 플레이북 관점으로 해서 자동화 처리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의 플랫폼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통합보안 관제랑 뭐가 다르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데이터 관점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 바라보는 관점이 데이터 트랜잭션 관점만 저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이상징후도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 관점에 있어서의 이상징후를 분석을 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스크에 대한 이제 분류 기준도 여러 가지 취약점이라든지 정책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예외 사항이라든지 특권 사용이라든지 뭐 이런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리스크 스코어링은 인공지능이 합니다. 인공지능이 각각의 이벤트들을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에 있는 활동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벤트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통합보안 관제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은 같이 코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정보를 줘서 이 데이터 관점에서의 그런 발견 사항들을 전체적인 기업 관점에 엔터프라이즈 관점에 통합보안 관제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동안은 데이터 트랜잭션 레벨의 데이터를 통합보안 관제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왜 아이러니하죠? 반드시 지켜야 될 거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서비스, 하나는 데이터. 근데 정작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보안 관제 쪽에서 SOC 쪽에서 보지 못합니다. 왜 보지 못하죠?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요. 데이터 트랜잭션이 너무 많아서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너무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주로 통합보안 관제 쪽에서는 네트워크 중심 아니면 특정 보안 솔루션 중심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홀인 거죠. 그런 홀을 IBM에서는 중간에 데이터만 바라보는 이 가디언 인사이트라는 이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전체 데이터 트랜잭션을 얘가 대신 처리 분석을 해주고 통합보안 관제 쪽에서는 봐야 될 필요한 부분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비용에 대한 증감 크게 없이 효과적으로 전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전체 인프라까지를 통합보안 관제에서 하나의 가지성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이제는 기업 내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도 SOA 같은 그런 티켓팅 시스템과 그 다음에 플레이북 지원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 위험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레벨의 스리트 헌팅을 솔루션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스리트 헌팅 하느냐? 인공지능이 합니다.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각각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랜잭션을 봐서 이게 어떠한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어떠한 공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저렇게 이 원 모양의 원 색깔로 이제 이 리스크의 정도를 이제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도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원의 크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해당 원을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가 된 데이터들, 트랜잭션에 대한 로그들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대시보드라든지 컴플라이언스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이 화면들 다양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통합보안 관제 시스템과 다른 부분들은 얘는 데이터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 특히 데이터의 흐름을 분석한다는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실 데이터는 한 군데에만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다른 쪽으로 데이터가 동기화되거나 치환 동기화되거나 이동하거나 합니다. 그게 똑같은
100% 같은 데이터가 이동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98% 동일한 데이터가 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60%, 경우에 따라서는 40% 정도의 동일한 데이터들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흐름도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 곳까지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네라는 거를 빠르게 파악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례들 먼저 보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각각의 클라우드나 아니면 사스도 대상이 됩니다. 데이터는 사스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클라우드 쪽이나 사스 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노출된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사실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퍼블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본래는 보안 정책적으로는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어떠한 이유로 해서 잠깐 퍼블릭으로 설정을 옮겨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일이 막 바쁘다 보니까는 그걸 다시 프라이빗으로 돌려놓는 걸 어떻게 해요? 잊었어요. 문제 상황입니다. 근데 인지를 못하죠. 물론 나중에 인지해서 다시 또 바꿔놓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데이터 보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개적으로 노출된 데이터의 타입, 어떤 타입이 노출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로부터 이제 사스 간에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왔다 갔다 주고받는 그런 현황들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파악함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곳으로 이제 데이터가 흘러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파악을 해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감한 데이터가 이제 노출되는 부분들, 아까 예시랑 좀 유사합니다. 사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유스 케이스인데요.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다 보면 리전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그 비즈니스 용도에 따라서 유럽 리전 쓸 수도 있고, 미국 리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일본 다양한 리전들에서 이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만 사용하느냐? 데이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개인정보 데이터. 그죠? 개인정보를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개인정보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한국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한국 데이터도 이 고객이 동의 없이 다른 리전으로 갈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가 간의 데이터가 넘나드는, 리전 간 넘나드는 것들을 관리하는, 통제하는 입장에서는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파악을 해서 그런 이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의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에 노출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의 키워드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데이터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CSPM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 그럼 뭐죠?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취약점을 이제 파악하고 관리해주는 이제 그런 영역입니다. CSPM의 다음 넥스트가 뭐냐면 바로 DSPM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해결이 되면 그 다음 영역으로 어디로 넘어가느냐? 데이터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CSPM의 넥스트 스텝은 바로 DSPM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고요. 사실 이건 IBM이 만든 용어는 아닙니다. 구글에 찾아보면 DSPM이라고 용어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표준 용어고요. 그래서 업계 표준의 그런 로드맵, 스테이터스를 보면 CSPM 다음에 그 다음 넥스트로는 DSPM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흐름, 경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SPM에서 하는 역할들이 뭐냐면 앞서서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를 보신 바와 같이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게 해줍니다. 아까 했듯이 모르는 데이터, 그죠? 섀도우 데이터를 알 수 있도록 해주고 민감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동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흘러가는 것들을 매핑을 해서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취약점에 대한 탐지와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를 가이드를 통해서 클라우드상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SPM과 DSPM 이 용어도 좀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 DSPM 내에서 클라우드만 이슈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업 내에서 사실은 하이브리드죠. 모든 것이. 그래서 데이터도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내부 데이터와 외부 클라우드 데이터들이 이제 넘나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언노운 데이터는 내부에도 있습니다. 예, 온프람 환경에서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상에서도 존재하고 이 둘이 하이브리드 위치로 있는 부분인데 온프라미스든 클라우드든 전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들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민감 데이터의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 데이터의 타입을 단순하게 DB, 빅데이터, 파일 이렇게만 보는 건 아닙니다. 이미지도 민감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의 기술은 이미지도 분석을 합니다. 이미지 내에 있는 텍스트, 이미지 내에 있는 소스 코드, 이미지 내에 있는 모든 키워드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트래킹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해까지도 전부 다 데이터 영역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파악을 할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에서 이제 동작할 때는 좀 더 재밌는 기능을 이제 부여를 하는데요. 어떤 기능을 부여하냐면은 여기 보이시죠? 네.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데이터를 직접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대상 시스템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쓰는 네트워크단에 태핑을 해서 네트워크에서 흘러다니는 형태를 보고 데이터의 흐름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다 들어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네트워크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네트워크 패킷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소스에 있는 정보들을 연결을 해서 이제 또 분석을 합니다. 데이터 소스 내의 정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계정 정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감사할 수 있는 이제 굉장히 탑 프라이어리티를 갖고 있는 읽기 전용의 계정을 입력을 해주게 되면 그 계정을 기반으로 해서 전부 다 데이터를 스캔을 합니다. 데이터 스캔하고 네트워크적으로 패킷 분석하고 스캔해서 데이터 소스를 갖고 오게 되면 분석은 누가 하느냐면은 인공지능이 합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분석을 하고 카테고리해서 위험한 그러한 데이터 영역, 데이터 흐름들에 대해서는 좀 이게 얼러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식별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 AI가 민감한 데이터를 분류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분류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면은 플레이북으로 이제 대응 조치를 이제 자동화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적으로는 이 온프라미스도 저희가 지원합니다. 온프라미스도 지원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 각각의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영역이 있고요. 수집하는 어널리틱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하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갖고 와서 보여주는 이제 콘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영역과 콘솔 영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온프라미스에서도 설치해서 구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존에서도 설치해서 구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예 바깥 영역에서 SaaS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키텍처는 플렉서블하고 유동적으로 SaaS, 온프라미스, 하이브리드로 전부 다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업, 스케일 다운 굉장히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은 이제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부분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동 식별하는 부분들 간단하게 뭐 화면은 이렇게 있는데요. 뭐 그 화면보다 이 화면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는 슈퍼바이즈드 AI를 탑재를 해서 실제 지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능이 필요하냐면은 사실 IBM이 모든 거를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하고 싶지만은 IBM이 여러분의 기업을 100%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알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제공을 해드리되 실제 기본적인 건 기본 이 학습이 되어 있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 그 기업을 학습을 하면서 잘못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도 학습을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예전에는 민감 정보를 우리가 파악할 때, 이러면 주민등록 번호를 파악한다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이제 표현했죠. 룰 같은 거를.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죠?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이제 숫자로 몇 자리 딱 이러고만 탐지해내, 이런 패턴 탐지해내 했는데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와요? 띄어쓰기가 들어오네요. 숫자 하나하나마다 띄어쓰기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세니타이즈 해줘. 그 다음 룰은 그럼 먼저 이 주민등록 번호를 이렇게 룰로 하기 전에 띄어쓰기 같은 게 있으면 다 제거해줘. 그래서 세니타이즈를 해서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이제 적용하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들어와요? 데이터가 싱글 바이트만 들어온 줄 알았는데 숫자가 더블 바이트로 들어와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룰을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계속 룰이 계속 만들고 계속 만들어서 사실은 이 관리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하게 되면 그러한 모든 번거로운 일들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학습해서 그러한 패턴들, 굉장히 다양해지는 그런 패턴들을 식별을 해서 자동으로 룰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도 굉장히 흥미로운 차트예요. 얘기드렸던 데이터의 개통 흐름에 대해서 그리는 실제 솔루션 내의 장표입니다.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저희 제품에서 그린 겁니다. 제품에서 각각의 이 민감한 정보를 카테고리를 쭉 합니다. 민감한 정보 카테고리는 IBM이 제공한 것도 있지만 고객분께서 직접 정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된 데이터가 원천 소스가 어디냐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현재 이 테스트할 환경에서는 오라클 DB가 원천 데이터 소스입니다. 원천 데이터 소스에서 어떠한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가 분기가 되는데 다양하게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있고 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장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장되는 형태는 두 가지, 이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 플랫폼 기반으로 저장되는 케이스가 있고 non structure 형태로서 파일 형태로 저장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형태로 저장되는 케이스는 이제 CSV 형태로 현재 요 시스템은 CSV로 저장된 케이스가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된 형태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되는 형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MS SQL, DB2, 뭐 오라클 엑사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인프레임도 있는가 보네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는 애저 데이터 쪽에 애저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저 쪽에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에도 데이터가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계속 이동 중인 형태에 있어서는 MySQL로 뭔가 계속 데이터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유사성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지만 굉장히 흥미롭게도 일부 데이터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어디로 공유되고 있어요? MS Teams. 왜 MS Teams로 공유가 되고 있죠? 근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엑셀로 데이터를 말아가지고 뭐 팀원이 됐든 유관 부서가 됐든 팀즈로 공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가 여기까지 흘러가고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까지 흘러가고 있었네. 이 중요한 데이터가. 그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새로운 IBM의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을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종래에는 이렇게 암호화와 모니터링의 온프라미스의 데이터 보호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던 그런 영역에서 이제는 점차 클라우드로 이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멀티 클라우드를 전부 다 커버하는 진정한 의미의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에 대해서 IBM은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